그래서 앞서 내용을 해가다가 조금 더 내용이 고태진 수준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주신 것을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외국어대학교는 45개 전문화된 외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학으로 정평이가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90개국 600여 대학 및 기관과 교류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야말로 우뚝 솟아있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대학입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한국 대학 가운데 외대를 방문해서 강연을 하신 점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에게도 빅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명문대학교 학술의 전당에서 저에게 경영학 박사 저는 먼저 오늘의 이 기쁨을 그동안 저와 함께한 모든 분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수많은 나들이의 고객과 스태프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첫 번째 사업인 주얼리 판매업을 하던 중에 수입품을 보고 이야 이건 내가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판매업체를 양도하고 주얼리 제조를 두 번째 사업으로 했는데 관리 부재로 청산을 했습니다. 청산 후 처지가 점점 절박해져서 수중에는 돈 만 밖에 없었지만 다시 사업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생선상자, 사과상자를 주어서 그걸 뜯어서 가판대를 만들고 너무 많은 남아있던 그 돈으로 비로도 6마리를 사러 갔다가 덤으로 7마 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판대로 남대문 시장에서 시작한 조그마한 그 보석상, 그것이 세 번째의 사업인 나들이입니다. 나들이는 첫 번째 사업과 두 번째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만들고 판매를 직영하는 수직 계열화로 나들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주얼리 사업을 하게 된 저는 13년 후에는 국내 시장을 리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시장을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세계 패션의 메카 뉴욕으로 진출해서 8개의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고 12개 백화점 그룹들의 3,700 하이엔드 스토어를 오픈하게 될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이 이치다.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임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요인은 1980년대에 우리 기업들은 시장 개척이 우선이 아니라 수출, 입국, 수출, 보국이 살 길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생산만, 제조만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일찍이 저는 그것이 아닌데 큰일 났는데 그래서 저는 브랜드의 가치를 일찍이 깨닫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점을 대학원위원회에서 저를 인정하셔서 저에게 이런 모자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를 쳐주시니까 그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나들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키워왔는지, 브랜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를 좀 스피드 있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들이 브랜드를 어떻게 세웠는가? (1986년도에) 상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왜 상표 등록을 해야 되느냐? 명품을 만드는 데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끊임없이 명품을 만들어서 시장을 정대할 수 있는 그 기업, 더 나아가서 브랜드를 만드는 데는 저 생애를 다 바치고 이룰 수 없다라는 각오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브랜드를 등록해놓고 갈 길을 정하자 해서 1986년도에 나들이 상표 등록을 하면서 저 심경을 적어놓은 메모가 있습니다. 그 메모를 보면 나들이 이빨 내가 나다 쓰러지면 누군가 세워들고 가겠지. 그 깃발에 내 죄가치가 있다면 내 모든 인생 이 깃발에 담으리라.
영생하리라. 그 깃발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 자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남으리라. 그것이 나들이 세우는 바탕의 각오였습니다. 나들이 브랜드를 어떻게 키웠을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들이는 첫 번째 팔아봤고, 두 번째 만들어봤고, 세 번째 수직 계열화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했습니다. 나들이가 디자이너, 만들고 하이엔드 마켓을 전개함으로써 주도적 기업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했을까? 차입은 기업 성장의 토양이 되는 재무구조를 산성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차입 경영을 했습니다. 서둘지 않았습니다. 상대 경쟁에 국한시키지 않고 최고를 추구함으로써 나들이의 정체성을 각인시켰습니다. 어떻게 각인시켰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에 있었던 얘기인데, 소니가 팔리면 소니 시장, 나들이가 팔리면 나들이 시장이다 라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1988년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안내를 하고 한일무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방문한 구매 사절단인 일본의 5개 백화점 그룹이 저희 나들이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아침 10시경에부터 시작이 되는 많은 오더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마트를 좀 돼서 나들이 상표를 내려놓고 백화점 자체 브랜드로 포장해 줄 것을 요청받고, 그렇게는 안 된다. 나들이 상표로 전개해라 라고 했더니, 나들이는 수출만 하고 돈만 벌면 되지 왜 남의 시장에 자기 백화점에 나들이 상표를 요청하느냐. 많은 얘기들이 하루 종일 오갔습니다. 안내를 한 분은 한일무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매 사절단을 나들이로 모시고 왔는데 왜 이렇게 상담을 마지막으로 망치는 거예요? 이번에 망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영원히 망치진다. 하루 종일 계속 반복되는 주장에, 야, 이거 끝을 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끝을 낼까? 예, 그래서 제가 소니의 워크맨이 한국에서 선풍적으로 팔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워크맨이 팔리는 시장이 한국 시장이냐 소니 시장이냐 이렇게 질문을 탁 던졌더니 잠시 망설임도 없이 그것은 소니 시장이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옳다구나, 잘 됐다. 그래, 맞다. 소니가 팔리면 소니 시장이고 나들이가 팔리면 나들이 시장이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저를 설득시킬 수 없는 단계로 갔든지 덜 털고 일어서면서 어떻게 소니하고 나들이를 비교하느냐고, 소니하고 나들이를 비교하느냐고. 그렇다면 남대문 시장에 있는 나들이를 어떻게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일본의 5개 백화점 그룹에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협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
언젠가는 하면서 저 의지를 다지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산을 빌려 쓰지 말자라는 메모가 있는데요. 그 메모는 아까도 우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와롭스키사가 나들이의 제품의 경쟁력을 보고 나들이 제품에 나들이 레이블을 해서 전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스와롭스키 네이버를 함께 부착해서 공동 마케팅을 제의를 받고, 예,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2000년에는 뉴욕 주얼리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려요. 하나를 빼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브랜드를 추구하게 되니까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나들이는 뉴욕 주얼리 마켓에 핵으로 들어갔습니다. 망설임 없이. 여기서 핵이라는 것은 거침없이 가장 유명한 브랜드들이 입주해 있는 빌딩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단 하루 만에 그것을 성공적으로 오늘을 만나서 문제 얘기를 하니,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심에 있는, 주얼리 마켓의 중심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 달에 전시회를 하고 98년 11월 시험 판매를 하고 3일 만에 다 팔렸습니다. 그때 나들이가 놀스트롬에 입점을 하게 되는데, 그 놀스트롬에 3일 만에 테스트 판매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아웃된 브랜드는 남의 상표라서 제가 말씀을 아끼겠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가 아웃을 시키면서 저희를 입점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늘이 열렸네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계속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2000년에는 태극 문양과 홍산문으로 조형물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뉴욕 주얼리 쇼에 상징적인 브랜드로 부각시켰습니다. 그때는 모든 쇼장의 입구 앞을 다 가로막는 나들이를 통하지 않으면 쇼장에 못 들어가고, 쇼장에 들어갔던 분이 쇼장을 떠날 때 나들이를 머릿속에 인식하고 떠나게끔 전면에 매장 부스를 다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멋지게 꾸며야 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낼까 했더니, 제가 통영에 있을 때 총열사를 통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홍산문 안쪽에 저 문에 태극마크가 있는데, 홍산문을 세우고 태극마크에 태극선으로 조형물을 만들어서 뉴욕 주얼리 쇼를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하다가, 아니야, 이제는 예약 없이는 나들이를 볼 수 없는 단계로 철수를 하고 나들이를 더욱 귀하게 만들어야 돼 하면서 철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브랜드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1970년, 80년대에 우리 산업들은, 제가 볼 때 우리 산업들은 생산, 제조, 가공무역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바이어들이 경쟁력을 쫓아서 모든 산업들이 이제 다국적 기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국면이 몇몇
거래선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제가 만드는 기억이 가다가 원인이 저로 인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선에 의해서 주도적인 기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브랜드를 세우자. 내가 브랜드를 세우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이 저의 브랜드 주장론이었습니다. 브랜드를 세워서 품격 있게 전개해서 오래가는 기업, 영생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전통산업에서도 독자 브랜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을 갖추면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 더 나아가서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게 되면 하이테크 기업을 능가하는 유니콘으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주신 것은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각오를 했을까요? 저는 통영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꿈을 키운 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꿈이 되겠습니다. 저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시골에서 자랐지만 그 지도를 펼쳐놓고 내향으로 나아가서 전 세계를 그거 보면서 글로벌 사고를 가슴에 안고 그런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글로벌 기업가가 돼야 된다 하는 게 그때의 꿈이었습니다. 청소년기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저를 찾는 젊은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꿈을 심어주고 싶습니다.